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7차 변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이 증인으로 나섭니다. 오전에 증언대에선 이상민 전 장관은요, 내란 혐의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죠. 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의 단전, 단수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국회 청문회 등에서는 관련 증언을 거부했었는데 오늘은 대통령한테 유리한 쪽으로 입을 연 겁니다. 네, 이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대통령이 소방청을 통해서 이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단전과 단수를 하라라는 그런 지시가 담긴 문건을 이상민 당시 장관에게 보여줬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앞서서 하석권 이 소방청장도 국회 증언 등을 통해서 당시 이 장관으로부터 이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라는 그런 전화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상민 전 장관은 이 국회 청문회 등에 출석해서는 이 관련 질문에 답변을 거부를 했었습니다. 먼저 관련해서 지난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에서든 어디 기관에서든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해라 이런 뜻이 있었습니까?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정된 기억에 의존해서 진술하는 것인데 저의 진술이 다른 분들하고 달라질 경우 그러한 국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계엄 선포 후에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바 있죠? 답변 좀 해보세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행안부 직원이나 또는 경찰청 직원과 통화한 적이 있으신가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 전 장관은 그간 이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등에서 증인 선서는 물론이고 이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를 해왔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부터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이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이 지시 또는 전달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계엄 선포 당시로 회상을 하며 의미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대통령실에서 소방청 단전 단수라는 그런 내용이 적힌 종이 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한 건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꼼꼼히 챙겨달라는 그런 취지의 당부를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증인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행안부 장관, 경찰과 소방에 대한 지휘권 있으십니까? 소방과 경찰에 대해서 지시를 한다거나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일체 없습니다. 계엄 사태 핵심 증인에게서 검찰 공소장에 담긴 것과 다른 증언이 오늘 또 헌재 증언석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오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도 증언했습니다. 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에 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과 만났을 당시에 윤 대통령에게서 이 계엄이 오래가지 않을 거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전 장관 본인과 한덕수 총리가 나서서 직접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만류하는 의사를 전달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서 전반적으로 대통령을 만류해야 한다는 분위기였지만 이 명시적으로 찬반 의사를 밝힌 사람은 없었다고 했는데요. 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 여부를 생각한 국무위원은 없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관련해서 이상민 전 장관 얘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국무위원들이 좀 들어가서 말씀 좀 해봐라. 당시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자체는 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만 그것이 국무회의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찬성이니 반대니 이런 워딩 자체를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거기 모인 국무위원들은 전부 다 이제 아까 얼핏 말씀하셨지만 대리인께서 이 선포 전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네요라고 누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번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위법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이 전 장관은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경제, 외교의 영향, 정무적 부담을 다 안다. 하지만 국무위원 개인이 느끼는 상황인식, 위기감, 그리고 책임감은 대통령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그런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당시 대통령의 고심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장관으로서 그렇게까지 고민을 못한 게 상당히 죄송했다고 했습니다. 그간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요, 이 경찰이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조사하면서 이런 진술을 들었다고 했죠.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와이프, 그러니까 부인 김건희 여사도 계엄 계획을 몰랐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도 오늘 이 전 장관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 계엄 선포 이야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과 수석들도 모른다, 와이프가 알면 화를 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사실이냐라고 이제 묻자 그렇다라고 답을 한 건데요. 그간 이 야권 일각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와 이번 비상계엄의 연관성을 의심하면서 수사를 촉구한 바 있었죠. 때문에 이런 야권 일각의 의혹을 일축하는 그런 증언이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는 건데요. 또 이상민 전 장관은 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 4일 오후 1시쯤 윤 대통령과 이 통화한 내용도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 자신이 계엄 해제를 신속하게 정말 잘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윤 대통령도 경찰 수뇌부에게 전화로 신속하게 의원들을 출입시켜서 이 계엄이 빨리 해제가 됐고 그 덕에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잘 해결됐다고 칭찬을 했다고 답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적이 없다는 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으로서 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직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해제됐다 해도 내가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라고 지시했다는 이 검찰의 공소장과는 또 배치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